자, 이슈부터 좀 가보죠. 예. 이게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나가다가 막판에 매물 쏟아지면서 네.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한 1조 가까이 팔았었죠. 그때 매물 나왔던 배경에 물론 해석이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인 연휴 때 좀 부담스러워서 뭐 파는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설 연휴 지나면 증시가 올랐어요, 그동안에? 뭐 이게 답인데요. 반반 정도 됐는데 오르는 것도 큰 의미는 없었고요. 내린 것도 큰 의미는 없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뭐 기간을 두고 어떤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직후 거래일을 이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예, 사실 상승폭이 크거나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의사록에서도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어떤 뭐 코멘트는 없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였었죠.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은 뭐 연방 기금금리 목표치를 좀 약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좀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훅 빠졌다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막판에 조금의 이렇게 딱 반등 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에서 중독이 지금 걸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 걸 참았다가 오늘 좀 폭발이 되는 그런 뭐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초반에. 네네네. 그래서 시초가를 너무 높게 안 잡았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뭐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좋게 뭐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관심은 되죠. 이거 연휴 쉬고 난 다음에 장이 오르려나 떨어지려나. 사실은 뭐 그건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할 법하긴 합니다만 이사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구정 때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주식 얘기를 얼마나 또 하셨겠어요, 진짜로. 뭐 어떤 거 수익 났다, 뭘 사야 된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오늘 정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 이번 달 들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봤더니 한 종목도 안 겹쳤다. 완전히 달리 보고 있다 이 얘기군요. 네. 뭐 그냥 중요한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뭐 개인들은 샀고 외국인들은 팔았고 삼성전자는 개인 외국인 모두 다 팔았습니다. 2월 들어서. 근데 5위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2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 5위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요 5개가 상위 5등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샀지만 외국인들은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외국인들은 그다음에 셀트리온, 효성중공업. 그러게 다 다르네. 한 종목도 안 겹쳤는데 이게 수익률 차이가 사실 뭐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수익률이라고 하긴 뭐하고 상승률로 본다라고 하면 좀 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월 달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5종목 앞서 말씀드린 합을 보면은 6%,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산 종목 평균이 한 18% 정도 올랐기. 외국인들이 아까 산 종목 5개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솔루션, 아모레 퍼시픽, 셀트리온, 효성중공업. 그러게요. 이거 뭐 한 번씩은 한화 솔루션 한번 쫙 뽑았었죠. 장대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뭐 사실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주지부진하다가 최근에 한번 뿜어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뭐 주춤한 상황인 거고. 참 그때서 외국인 뭐 종목 따라잡기 한다고 해서 꼭 수익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맞죠. 막 외국인들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절대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뭐 여객 펀드 같은 데다 돈을 맡기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안 닿으면 감점. 예. 이거 약간 좀 정부가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셀 수 있어요. 약간 반강제적으로 야 너네 코스닥 하여간 밀어붙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동안에 일단 뭐 기금들 이제 연기금을 빼고서 이제 중소형 그 기금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는 이제 벤치마크에 코스닥이 안 들어왔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스닥을 넣으면서 이제 코스닥을 안 살 수 없게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코스닥이 차지를 하는 게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8%는 코스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 근데 격차가 벌어져 네, 있죠. 근데 이게 그럼 코스닥이 12% 정도 되니까 이게 코스닥의 의무 편입을 한 10%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게 얘기까지는 좀 나오긴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코스닥 하면은 사실 어떤 뭐 가능성이나 뭐 성장성만 시장에 제시를 하면서 주주분들이나 시장에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사라지면 다시 주가가 빠지고 이런 그렇죠. 종목군들 말고 이제는 코스닥도 사실 우리나라 그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보듯이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뭐 둘째치고 이런 플랫폼 기업 중심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뭐 IT나 이런 종목군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채워놓는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게 뭐 1,500이 아니라 사실 2,000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코스닥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네. 내려오는 그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저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시장이 패시브 자금 같은 이런 한번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는 자금이 아니라 개인 네. 투자들이 들어와서 수익 내고 빠지든 아니면 손실 보다가 에이하고 던지든 이런 네.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전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테마 하고 그렇죠. 돈 벌고 떠나는. 네. 업종 자체도 올랐다가 다시 그렇죠. 떨어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네. 하는 것도 네. 예를 들어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번 들어가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그 자리하고 있는 이런 식의 자금들을 자꾸 유도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이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하실 말씀이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네, 상태에서 연기금 같은 거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손실 나고 그러면 이거 정치적 책임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선거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제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좀비 기업들 좀 걸러내고 하겠다라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이런 연기금들이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가지만 한 군데로 들어갈 것이다. 코스닥 150 쪽으로 그렇겠죠. 들어갈 일단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좀 뭐 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잊을만하면 AI 버블론, 투자 낚시 효과는 역시 반도체.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 뭐 미국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골자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I 기업들이 전부 꺼지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가 뜨면 오픈 AI 쪽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클로드가 뜨면 클로드의 경쟁 관련 소프트 기업들이 뭐 사스 기업 같은 데는 흔들리는 그러니까 AI 버블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옥석가리.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약간 뭐 내러티브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AI는 전체 다 꺼지는 게 이제 버블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네. 반대 진영, 경쟁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지 AI 전체가 무너지는 건 그러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는 또 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늘 5%로 새벽에 올랐더라고요. 끝난. 네, 그래서 네. 그 효과는 계속 보고 있고 2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뭐 470조 뭐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500조 넘게 나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뭐 500조가 나오든 뭐 470조가 나오든 그것이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 뭐 오픈 AI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뭐 누구 하나는 돈을 중간에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 들어갔기 때문에 반도체는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 결론입니다. 네. 그 연휴 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던데 지금 국내 반도체 업계 관련돼서
변수가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버블론이고 그래서 AI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가 그러니까 레거시 쪽은 중국 애들이 뭐 창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치고 들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 대만의 파이슨인가요? 거기 CEO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왔던데 보니까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자기네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수율이 뭐 20-20%라면서요. 창신도 그렇고 양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뭐 물론 그것도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워낙 메모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변수들도 계속해서 조금 약간 좀 과장이나 약간 과한 그런 어떤 걱정들이 끼어서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죠. 이게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이제 나온 그 언론 보도인데요.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집중적으로 네, 네. 들어가 보죠. 네. 평택 P5가 네. 이게 HBM 주력 팹이구나. 네. 네. P5라는 것은 이제 평택의 5번째 공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산에 있으면 이제 AB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평택의 5번째 공장인데 지금 P4의 그 공장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P5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요거는 이제 뭐 팹 공장은 아니고 이제 보조하는 공장입니다. 이제 평택 P5 클린룸 구축 약 6개월 조기 착공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6개월 앞당겨서 올해 2분기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이걸 갑자기 통보를 받아갖고 이걸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떤 뭐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클린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뼈대를 구성한다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렇죠. 해야 돼요? 인프라를 쪽인데 구축하는 거. 네. 장비 뭐 식각이나 증착 이런 장비 들어가기 전에 공장을 완전히 먼지 하나도 없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린룸이구나. 그렇죠. 반도체 공장 안에서 없는 게 뭐냐면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를 못 씁니다. 먼지 때문에. 종이 자체가 아예 없는 공장이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시간은 인프라 시설이죠.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제조 장비 투입 전에 필수 설치를 하는데 관련주들이 꽤 좀 있고 최근에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클린룸 설치 뒤 진행되는 배관 공사도 올해 연말에 조기 진행한다. 이 배관 공사도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뭐 한양이나 뭐 STI 기업들이 STI. 있죠. 그다음에 클린룸 설치를 하고 이제 클린룸 설치를 하는 공간과 배관 설치하는 공간 층이 다르긴 한데 일단 클린룸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 배관 설치를 뭐 하는 순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HBM 주력 팹인데 이게 28년도 가동 목표로 총 3개 층에 6개 클린룸 구축을 한다. 이제 반도체는 사실 이게 팹동이 있고 클린룸이 따로 있긴 한데 팹동은 웨이퍼를 만지는 동을 이제 클린룸이라고 이제 층을 보통 얘기를 하고 팹동은 우리가 이제 식각 증착 요거 하는 층을 이제 팹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웨이퍼 만드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별도로 만들 정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평택 캠퍼스의 가장 큰 규모라는 거에 이제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네네. 6개월 빨라졌다는 얘기는 클린룸 구축이 네. 양산도 6개월 빨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식각이니 증착 장비들이 네. 들어가는 것도 빨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딱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장비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어놓고 장비만 빼놓고 다 우리가 만들어놓고 뼈대를 다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놓고 이제 장비만 넣으면 바로 생산하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완공시켜놓고 만약 그때 수요가 많으면 장비를 투입을 시켜서 확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수율 잡는 것도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그래서 관련주? 이게 이제 관련주 보기 전에 반도체 공장이 아까 저희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봤잖아요. 이 동 하나가
한 층 넓이가 축구장 한 5개 정도 됩니다. 한 층이. 한 층이. 그 층에다가 이 환풍기처럼 생긴 공기청정기를 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클린룸 하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갈 때 조그만 방에 들어가면 바람이 샥 나오면서 먼지 같은 걸 쫙 빨아들이는. 방진복 입고요. 그렇죠. 그게 클린룸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 전체가 클린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 하나가 이제 드럼 세탁기 정도만 하거든요. 이거를 천장에다가 전체 다 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빼곡하게 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는 이제 그 모기장처럼 구멍이 뚫려 있고 발 닿는 곳에, 위에는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가 엄청 큰 게 전체 청장을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먼지를 계속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축구장 5개 정도 크기에다가 이걸 한 층만 깔아도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전기 엄청 들어갈 수밖에 네, 없겠네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죠. 필요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룸 설치 설비 및 시공 신성 네. ENG. 신성 ENG가 뭐 FFU가 뭐예요? FFU는 팬 필터 유닛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 봤던 그 팹 필터 유닛. 팬 필터 필터 유닛.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거, 그게 팬 필터 유닛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클린룸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장주가 이제 신성 ENG입니다. 실적 그 미국 테일러 팹 때문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이 왔는데 일단 전 세계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N솔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룸 드라이룸 시공하는 쪽의 전문이고,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은 3개 회사가 짓거든요. 물산, 엔지니어링, 중공업 3개 기업이 짓는데, 이 기업들도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캡티브 매출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조, 가스, 화학물질 이것도 이제 다 설치를 하게 되니까 STI, 한양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뭐 양분하는 기업이니까. 얘네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유해가스 관련돼서 칠러 관련돼서도 네, 그다음에 성도 ENG, 이제 STI가 성도 ENG 자회사예요. 그래서 STI 관련해서 성도 ENG도 관련해 있고, 이제 뭐 필터라든가 이제 뭐 방진복이나 방지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필터는 크린앤사이언스, KM, 이게 너무 지금 저가주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만 해보시면 되고,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 ENG가 뭐 당연히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더 캐파가 커요? 전체 이쪽 클린룸 쪽 시공 관련해서 여기서는 신성 ENG가 당연히 캐파가 제일 크죠. 캐파가 제일 크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이번에 지금 갑작스럽게 삼성에서 야, 좀 빨리 갈게. 6개월 빨리 가자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회사들일 거다. 네,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주들 한번 쭉 보시고요. 뭐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이사님이 위원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뭐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다 이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산다라고 하면 신성 ENG를 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네. 제일 세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 가보겠습니다.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주 부품주죠. 한번 네,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기업이고 어떤 거에 수혜를 받는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코리아 FT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년 이제 뭐 6천억, 7천억, 8천억 매년 매출의 앞자리를 지금 바꿔가면서 경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덜 올랐죠. 거의 안 올랐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1조 클럽을 이제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용 급증에 이제 역대급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왜 많이 팔리면 이 기업이 돈을 버냐면, 이제 카본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이제 주력인데요. 캐니스터가 뭐냐면 이제 배기가스로 나오는 거를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엔진 연소할 때 그걸 같이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뭐 미국은 레벨이라고 표현하고 유로는 뭐 유로 6, 차이나는 차이나 이렇게 뭐 몇몇몇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모두 다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코리아 FT가 이제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요. 뭐 플라스틱 필러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그 연료 탱크까지 가는 그냥 그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올해 그 하이브리드
비중을 좀 늘리기로 17% 이상 확대를 하기로 했기 예, 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거 제일 잘 팔린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 FT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미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세 뭐 굉장히 좀 프리한 부분이고 이제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매출, EPS 보면 정말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너무 못 올랐어요. 지금 퍼 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시장 평균 퍼가 10초인데 10극초반인데 그래도 시장 평균 퍼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봇이랑 관련은 없죠. 로봇이랑 연관될 여지가 있어요? 자율주행과는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율주행. 네. 일단 현대기아만 납품하다가 GM이랑 포드도 된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네요. 네. 일본 쪽은 자체적으로 있겠네요, 그죠? 뭐 도요다나 이런 데도. 어쨌든 확실하게 뭐가 하나 있는 거는 분명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